네, 금호고속이 다시 한번 노선 정리를 단행합니다. 이번 노선 정리 대상, 지난 차례에 이어서 영남권 지역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소식 전달 시간에서도 언급한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8월 1일부터 포항, 경주, 순천, 여수 노선이 동광양, 중마동에 경유하기 시작하고 운행 횟수는 4회 예정입니다. 이번 달 금화 여행이 포항, 경주, 부산, 노포, 광양 노선 운행 중단을 하게 되면서 공백이 생겼죠. 금호고속에서 여수, 순천, 부산, 노포 노선을 동광양, 중마동에 경유하는 걸로 조정하면서 우선 부산 노포터미널 광양시 간의 대중교통편 공백은 메꿨지만 포항이나 경주는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아니었고 중간 지점에서 갈아탈만 했습니다. 당시 금화 여행 노선이 하루 1회밖에 운행을 안 하기도 했고 이번 조정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 조금 더 많은 차량편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광양터미널에 경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마터미널에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서라도 광양읍까지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울, 잠실, 오산 간 시외버스가 오는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최근 오산시와 KD 운송그룹 간에 시외버스 재정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왕복 8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동서울, 오산, 송탄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됐죠. 오산시는 앞으로 오산역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세교 1, 2지구에서 성남 분당 야탑행, 잠실, 동서울행 시외버스 노선 12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만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KD가 담당하는 노선들 꽤 있었죠. 시외버스 동서울 오산 간이 없어지면서 오산역에서는 5300번 직행 좌석버스라도 타야 했습니다. 물론 김포공항행 8848번 버스도 있긴 하지만 살짝 성격은 다르고요. 수도권은 꾸준히 광역버스 노선망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시외버스의 대체나 현관 전환 같은 것도 있어 왔던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도 광역버스 노선이 아니라 시외버스라는 점입니다. 다른 시내 교통편과의 환승 할인은 안 되지만 온라인 좌석 예약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가운데 경기 프리미엄 버스가 있습니다. 우등 시트가 설치된 버스가 운행하고 노선 번호는 P가 붙은 4자리 숫자, 출퇴근 시간대만 투입되는 종류인데요. 현재 경기 프리미엄 버스가 편하 G버스로 재편된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41에서 44인승 버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신규 5개의 노선이 순차 개통될 예정인데 서울 잠실발, 수원 터미널행과 가평 설악행, 부천 옥길 성남 판교간, 의왕 장안 성남 서현간, 양주 삼숭 회천 성남 판교간입니다. 잠실 수원 터미널 간이면 지금은 없어진 그 M5342구간을 따라간 게 아닐지 생각되고요. 한편 고속도로에 있는 의왕시 소재 정류소를 제외하면 의왕 장안 쪽 광역버스가 현재 서울 양재역으로 가는 직행좌석버스 G3900번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성남 방향 최초 광역버스 노선이지만 최소한 직행좌석버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7월 31일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진작에 웬만한 고속시외버스 노선들은 8월 배차가 다 결정됐을 테고요. 이 가운데에서 8월 1일부터 동대구 울산 노선에서는 대원고속이나 아성고속 외에는 차 운수사의 배차가 없습니다. 금호고속의 노선 정리 단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0분 간격이거나 어떨 때는 1시간 이상으로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 금호고속의 울산 노선은 목포행이나 여수행, 광주행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이때까지 금호고속이 영남권 단거리 노선들을 꾸준히 정리해 왔는데 동대구 경주, 부산 노포 경주 단일 노선을 2020년대 정리했고 2018년에는 부산 노포 동래 마산 노선을 거제 현대고속에게 매각했습니다. 2023년 중 폐지된 노선이기도 하지만 한때는 부산 울산 간에도 배차했다가 푸른교통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금호고속의 영남권 노선은 최소 중거리 이상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금호고속의 과거 이름이 광주고속이기도 했을 정도로 시작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했지만 워낙 노선망이 방대해지고 전국적으로 진출한 경우라 호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선들도 여럿 있죠. 하지만 금호가 이전부터 노선 효율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될 노선들은 정리될 것이라는 의미가 일찍이 전해졌을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경영 문제가 발생했고 유스키오 부지 매각이라던가 아시아나항공이나 그 계열사까지 매각해야 했을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지난 4월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금호가 건설과 함께 익스프레스 부문 실적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시 기준 부채 비율 380%를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속초선 이야기입니다. 불과 3일 전쯤 나온 보도인데 현재 경춘선과 연결되는 시기 될 춘천 속초선의 개통 시기가 늦추어졌습니다. 당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2028년으로 조정됐는데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100억 원인데 올해 예산은 2천억 원이 안 됩니다. 원래라면 해마다 7천억 원씩 확보해야 하는 셈이지만 한 해마다 7천억 원씩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확보되는 예산 여부에 따라 개통 시점이 또 바뀔 우려는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관측도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속초시는 고속시외버스 아니면 시외로 통하는 대중교통편도 없고 100% 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나들이 수요 때문에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보이고 있는지라 철도와 함께 역할을 양분해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지 서울에서부터 속초까지 직접 있는 철도와 열차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철도 소식도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초로 고속철도가 영업 운행을 개시하면서 차량 번호 10만호대 KTX 열차도 자리를 오랜 시간 지켜왔습니다. 20년 넘게 영업 운행을 했던 열차의 노후화 문제가 떠오르고 차량 교체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장은 여전하게도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KTX1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공공기관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열차는 기대 수명 30년이고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데 총 46개 편성을 교체하는 데 5조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누적 적자 21조 원을 기록하고 부채도 심해진 까닭에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만약 사업비 전액 공사채로 발행한다면 부채는 더 늘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기차 운임도 여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물가 자극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재원을 통해 교체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면 조심스럽다고 밝혔고 코레일에는 부채 감소 등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 속초편 현재 공개 중입니다. 7월 1일 개통된 노선인데 아직 시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화면에 따로 표시되는 걸 타고 가서 시청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 7월 중 개통된 노선이죠. 대전 유성, 대구 부산편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